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휘문고 통합사회 담당을 하게 된 강사 이용환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대치동 주변에 뭐 사탐 전문 학원이나 사탐 내신을 갖다가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휘문고 어떻게 이제 시험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어머님들과 다 찾아뵙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어머님이 있을 때보다는 약간 좀 형이 안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로도 라이브로도 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줬다고 해서 좀 더 힘내보고,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 이 정도만 하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합사회 내신을 갖다가 왜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 뭐 너네들 뭐 외우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 암기 과목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요새 학생들한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왜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고등학교 때 올라오게 되는데, 학생들이 중학교가, 자, 여기 보이시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아마 이건 자유학년제는 없지만 자유학기제를 갖다가 하는 중학교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1학년 때 사회를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 사회 역사를 갖다 이제 번갈아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1학년 때 사회를 거의 배우지를 못해요.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1학기 중간고사 때 분명히 뭡니까? 원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전부 다 지리 파트, 경제 파트, 정치 파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채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중학생들 사회를 가르쳤을 때와 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쳤을 때 이 연계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국영수는 그래도, 자,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하더라도 국영수는 그래도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선행해요. 심지어는 이제 중3 때 되면은 거의 다 뭡니까? 고등학교 과정까지 끝낸 친구들 많죠. 근데 사회를 갖다가 선행하는 친구들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이 사회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쉬운 과목이라고 했는데 제가 쉬운 과목을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 봤는데 생각보다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제대로 흡수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남겨두고, 시험 기간 남겨두고서 또 좀 부르고, 그리고 문제 주고 보강하고, 쉬는 날도 불러야지 아이들이 그제서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많이 힘들고 학생들 되게 지쳐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사회 공부가 옛날만큼 잘 선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떻다? 이것이 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한 친구들이 학기 들어와서 훨씬 더 잘 따라오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제가 이걸 갖다가 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자, 고등학교의 통합사회 1단원부터 9단원의 이제 교과 교재 편제표예요. 자, 그래서 1단원부터 9단원 보면은 이 단원을 갖다가 이제 뭘 공부한지는 뭐 대충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적어놨고, 자, 또 사회라고 하는 거. 자, 과학도 물화생지가 있듯이 이것도 역시 뭐가 있습니까? 지리, 그리고 일반 사회, 그리고 윤리. 자, 역사 파트는 어차피 이제 한국사에서 따로 배우니까 빼고, 자, 또 사회 파트가 정치 파트, 경제 파트, 자, 그리고 또 사회문화 파트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3개가 나눠집니다. 실질적으로 과목이 5개에서 6개는 들어간다. 자, 5개에서 6개는 들어간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그 다음 넘어가면은, 자, 여기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면요. 교과서가 일단 한 300페이지 안팎 정도 나와요. 자, 교과서 내용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자, 교과서 굉장히 쉽게 잘 내고 있다. 자, 근데, 자, 문제는 쉬울까요? 절대 문제 쉽지 않게 냅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제가 생뚱맞게 여기서 영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저랑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어, 어쩌다 보면 저도 영어 이제 단어를 갖다 얘기할 때가 있는데, 애들 영어 발음 너무 좋아요. 되게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국어 어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한문 교육과 한자 교육을 갖다 굉장히 열어 올려서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제 한문 깜지 같은 거 쓰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한문을 갖다 지금 잘 쓰는 건 아니고 잘 읽는 건 아니지만 그 단어와 어휘가 뭔지는 갖다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주의의 문제점으로 국수주의라는 게 있어 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이제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선생님 국수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길래 이 국수주의가 영어로 하면은 얘들아 울트라 내셔널리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교과서는 쉽지만 거기 있는 단어들을 갖다가 어떻다? 바로 아이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거 보여드렸죠. 자, 여기 파트가 한 5개 파트가 있다. 자, 윤리, 지리, 사회문화, 정치, 경제 파트 이렇게 자, 5파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서 2분에서 많게는 3분까지 투입된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선생님은 지리를 갖다 전공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경제나 정치를 갖다 전공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윤리 파트를 갖다 전공하신 분들이 각자 자기가 자신 있는 파트를 갖다가 나눠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눠서 들어간다. 이게 바로 뭐야? 자, 세분화죠. 세분화. 자, 그렇다면은 과목을 쪼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한 과목을 단일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이걸 나눠서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리가 자신 있는 선생님들은 지리를 좀 더 세분화, 자세하게 낼 것이고요. 윤리를 전공하신 분들은 윤리를 자세하게 내실 거고요. 그리고 경제나 정치 파트 전공하신 분들은 그쪽 파트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내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난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적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올라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휘문고 어떻게 올라가지에 대해서는 자, 조금 이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 A 선생님이 계셨고 사회 B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정치나 경제 파트를 수능 위주로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B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내셨냐면 철저하게 교과서 위주로만 내셨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지를 갖다가 한번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는 1번과 2번의 예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작년 휘문고 기출문제를 갖다 제가 한번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휘문고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거든요.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4단원의 정치 파트. 이거 상권 분립 아니에요? 상권 분립? 그쵸? 어머님도 상권 분립 많이 했죠? 자, 교과서에는 상권 분립이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서 자, 이거 대통령이 자, 국회 견제하는 거고 그리고 국정감사와 탄핵소추를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갖다가 견제하는 것들이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교과서 문제를 갖다가 중간고사 될 때 어떻게 내는 겁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풀어서 잘 내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갖다가 교과서 가지고서 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자, 이 사회 A 선생님은 절대로 이거 뭐야, 외우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법률안 거부권이 무엇이고 탄핵소추가 뭔지를 갖다가 분명히 알아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탄핵소추를 통해서 자, 일단은 당연히 뭡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갖다 견제하는 권한이다. 이제 맞겠죠, 그렇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가는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 여기 행정부, 여기 사법부인데 자, 여기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갖다가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과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임명 동의권의 차이. 이거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명권과 임명 동의권의 차이를 갖다가 아느냐 모르냐. 그럼 학생들이 임명은 뭐고 임명 동의는 뭐예요?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명권과 임명 동의권도 세부적으로 또 구분을 시켜주는 꼼꼼한 자, 수능형 문제. 이거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대통령의 범죄를 갖다가 용서해주는 권한 바로 무엇이다? 이게 사명권인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명권. 이 사명권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학교에서 분명히 해 주셨을 거고 프린터로 따로 주실 거고 설명해 주실 건데 이걸 가지고서 뭡니까? 이걸 가지고서 자, 사명권으로 달달달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알겠습니까? 자, A 선생님은 절대 뭐야?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자, 첫 번째 아까 탄핵, 소추는 무엇이고 임명과 임명의 동의가 차이가 무엇인지 이걸 어휘적으로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임명의 고유 권한은 대통령이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는 거. 그 개념을 갖다가 어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또 탄핵의 차이와 탄핵 소추의 차이 뒤에 문제도 나와 있겠지만 탄핵 심판과 탄핵 소추의 차이 자, 이런 것도 뭐야? 어휘적으로 정리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단순한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기가 수능에서 전공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을 출제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갖다가 단순하게 교과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더 자세하게 내는 경향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회 A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를 갖다 하실 거고요. 자, 사회 B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선생님이 2명이라면 2과목, 3명이라면 3과목을 준비하듯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가 절대로 얘기했듯이 뭡니까? 한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과목이 아닙니다. 통합사회도 물화성지가 있듯이 여기서도 지리, 정치, 경제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A 선생님이면 A 선생님 스타일대로, B 선생님이면 B 선생님 스타일대로.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A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동안 뭡니까? 자, 수능형으로 내셨고 B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달달달달 암기하는 형태로 문제를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A 선생님이 이랬고 B 선생님이 이랬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럴 거다? 절대로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학년 선생님과 2학년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기 때문에 2학년 선생님이 1학년 선생님이 내려오게 되면은 또 그 과목 중요도와 과목 성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정치 쪽 자세하게 내셨던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하셨는데 만약에 경제 전공하는 선생님이 내년에 1학년 내려온다? 그럼 경제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재를 미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교재를 잘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진도를 어떻게 나가시느냐,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교재와 자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해드린다. 라고 약속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2학년 휘문고 정치, 경제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선생님이 내년에 1학년에 내려오신다? 저는 그럼 올해 이제 제가 가르쳤던 2학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그 선생님들 성향이 어땠는지, 문제 어떻게 내셨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만들어 두고서 준비를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짓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하게 된다면은 물론 기본 유형과 흐름을 갖다가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학기 중에는 어떻게? 학기 중에는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고 어떤 선생님이 어떤 단원을 나가시는지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분화해서 나눠서 하되 자, 수능형, 교과서형 따로 분리를 갖다가 해두고 그리고 교재를 미리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기서 내신대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걸 맞춰가지고 좋은 자료를 갖다가 언제 배부하느냐. 그게 학생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뭐 해줘야 될까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첫 번째 뭐냐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전날 이거 단답형, 서술형 그렇죠? 올해도 이제 뭡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비오톰 나왔어요. 하는 문제를 제가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자, 왜냐면은 자, 단답형과 서술형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단답형과 서술형을 이렇게 동시에 이제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갖다 하게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자, 분명히 선생님 중 한 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교과서 굉장히 중시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갖다 해줘가면서 중요 포인트를 갖다가 제가 학생들이 이제 필기 하듯이 아무래도 제가 학생들보다 좀 더 중요점을 갖다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과서 유형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이렇게 또 뭡니까? 교과서를 갖다 빈칸을 만들어줘서 암기를 시키고 중요한 점을 갖다 이렇게 필기를 갖다 시켜줘가면서 정리를 갖다가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제 자랑은 아니겠지만 저도 정법, 경제, 지리 관련 수능을 제가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수능 단원별로 이번 통합사회 단원에 어디까지 내려올지 이렇게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정법에서 이제 기본권 공부를 할 때 학생들한테 제가 줬던 문제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지리 파트, 윤리 파트, 그리고 경제 파트 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수능 유형의 고난이도가 나오더라도 저는 다 대비해드리고 제가 쉽게 풀 수 있는 유형도 다 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과 학기 중에는 통합사회, 한국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3시간 정도 공부를 할 때 1시간 반, 2시간 정도밖에 할애를 못 하기 때문에 자, 테스트하고 피드백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하고서 숙제 검사를 갖다가 하긴 하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제 답을 갖다가 미리 알고 싶다. 혹은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보지 못했다 한다면은 제가 해설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줍니다.
자, 해설을 갖다 만들어주고, 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무엇을 한다? 당연히 줌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한 11시, 12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학생들한테 선착순으로 줌 보강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랑 제 줌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필기를 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갖다 만들어 드리니까 저 최대한 많이 시키고 준비를 갖다가 많이 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왔다라고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휘문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갖다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이게 한글 파일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PPT를 갖다 좀 더 요약한 게 아니라 좀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학원에다 이제 구비를 해놨으니까요. 어머님도 혹시라도 이 근처 이제 지나가실 때마다 대치메카에서 용원 쌤 옛날에 뭐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하면은 언제든지 받아가시면은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서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제 설명회를 갖다 들어주셨는데,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이걸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라이브니까 지금 즉각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이제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질문이나 그리고 궁금한 문의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학원 쪽에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반복하고 싶으면은 자, 유튜브에서도 다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좀 더 제가 풀어서 설명한 그 파일 필요하시면은 자, 제가 이제 출력을 해드린 거 이제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그렇다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